책을 다 같이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 공략이 한 100개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시행된 것도 있어서 삭제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서로 누가 썼다는 건 대략 아는데 이거 본인이 제가 근데 저희 그러나 서로 다 모든 걸 파악하고 썼습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나 당이 많고 후보가 너무 많아서 정책을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민생당이라고 하는 당인데요. 여기에는 아마 처음으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만 18세 친구들을 겨냥한 것 같아요. 부모 찬스 없는 나라 부탁해요 이렇게 하면서 종이 비행기 이렇게 들고 하는 공공오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경우에는 이런 단어가 눈에 띄어요. 아빠 찬스, 뭐 황제 인턴,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많이 담아 있네요. 굉장히 사건 이슈가 많아가지고 또 공정 이런 것 때문에 좀 는 것이 아닌가라는. 근데 정의당의 경우에도 이 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찬스가 이번에 주요 키워드인가 봐요. 부모 찬스 대신 사회 찬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도 뭐 수당이나 뭐 경감 대책 이런 걸 넣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의 이 정책들은? 정의당에서 내거는 공약들 중에 또 일부는 우리 책에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 대학생 기숙사 맞습니다. 확충. 이런 거는 저희도 주장하고 있었던 내용이어서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여기 중에 아무래도 교육 파트를 좀 많이 해보다 보니까 관심이 갔던 게 초중고 한반에 20명 책임 학년제거든요. 여기서 느꼈던 건 핀란드 같은 경우에 그 교사 한 명이 평균 14명의 학생들을 관리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벤치마킹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따와서 좀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이 교육과 관련한 공약 잘 내거는 사람들 또는 내거는 후보, 정당을 보고 투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중당을 한번 볼게요. 농지개혁, 청년농민 3,000평 무상임대. 무상임대를 해준다는 거는 저는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럼 다만 그런 유휴부지가 이게 있을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라는 걱정은 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서 이 농업도 하나의 4차 산업혁명의 그 산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 이런 농업 생산성 이런 건 IT 기술을 잘 활용하게 해주는 그런 공약들도 눈여겨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열린민주당은 지방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네. 그럼 국립대학교에 다니면 등록금을 내지 네, 않아도 네. 된다인 거죠? 그렇죠. 우리 책에서는 이제 등록금 면제를 얘기하지는 않고 그렇죠. 등록금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소득 나눔 이제 학자금 네. 지원 대책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요즘 미국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저는 오히려 그런 방식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요. 다들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면제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느낌은 굉장히 좋다고 느끼는데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게 감당이 가능할까? 사실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대학교를 안 가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역차별일 좀 수도 있겠네요. 아쉽다. 저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생각해볼 문제겠습니다. 그죠? 네. 대학교를 가는 친구와 안 가는 친구의 형평성 차원도 고민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네요. 네. 네, 다음은 기독자유통일당인데요. 전 군대의 대학화 추진. 우리 안에서도 그 책 안에 그 군대에 간 군인을 위한 정책 지원 그렇죠. 대상으로 한 정책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간 우리 군인들이 사회에 나올 때 그 진로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도 담았는데 대학화를 이루는 방법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군대 안에서 뭐 학점은행제든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좀 더 확충하거나 또 하는 것이 나을지 등등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방향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자, 다음은 미래통합당인데요. 채용 청탁 및 고용 세습 근절. 이거는 정말 공정성 측면에서 청년이 필요한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실현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인 예술인 문화마켓 조성하고 문화패스 신설하겠다. 문화 쪽이 조금 도드라지게 네. 많이 있네요. 네.
뭐 이제 청년 벤처 생태계 조성 이런 것도 우리 책에서 혁신 생태계뿐만 아니라 이제 스타트업들과 창업 기업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자금 지원과 또 규제와 환경과 관련한 지원 저희가 이런 걸 담았는데 내용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책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사실 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공략하고 여러분들도 비교해 보면서 우리 책도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인데요. 국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 그리고 뭐 학자금 대출 조달 금리 수준을 인하하겠다. 이런 이제 대학교와 관련된 그리고 등록금 학자금과 관련된 정책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ICL도 사실 소득 상환 학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자 받는 건데 이 또한 아까도 설명했듯이 저희 책 안에 학자금 부채를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 부채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설명드렸고 또 이야기를 나눴던 당들은 이 정당 정책이라고 해서 당의 정책이고요. 또 여러분들 집에 공고물이 와서 이제 보시면 그건 또 그 국회의원마다의 후보에도 정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설명드린 정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책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꼭 한 번씩 투표하시기 전에 공고물도 한번 보시고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책이 실제 진행되는 과정도 늘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이 공약은 정말 좋아 보이는데 이게 정말 현실 가능한가? 저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4월 15일이면 여러분 투표를 하게 됩니다. 힘든 시기지만 힘내시고 또 우리나라의 발전과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이니만큼 꼭 투표 한 표를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도 첫 투표일 텐데 좋은 경험과 추억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